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창작 사연 이야기입니다. 72세 할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치매에 걸렸다고 생각했던 그분의 이야기. 하지만 진실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상호입니다. 올해 72이에요. 평범한 이름이죠? 하지만 제 인생은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혜인이도 같은 나이예요. 우리는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의 주름을 하나하나 세며 늙어온 거죠. 그런데 2년 전부터 이상했어요. 처음엔 사소했습니다. 여보, 간장 어디 뒀어? 냉장고 문 열면 보이잖아. 그 정도였죠. 그러다가 저기 실례지만 여기가 어디죠? 아내가 제게 물었습니다. 우리 집 거실에서요. 당신 나야. 상호. 죄송해요, 기사님. 기사님. 그 단어가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복지관에서 알려준 병원에 갔어요. 의사 선생님은 차분하게 말씀하셨죠. 초기 치매 의심됩니다. 경도인지 장애인지 중등도인지는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 말이 칼처럼 꽂혔어요.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개를 들면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으니까요. 첫 번째 암호 고음비 1200-1800. BGM 불안한 첼로 선율. 그날 밤이었어요. 혜인이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기사님,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집이에요. 그럼 고음비는요? 고음비, 그게 뭐죠?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고음비라는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부터 저는 메모를 시작했어요. 혜인이가 하는 말을 하나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고음비, 늦으면 안 돼. 기사님, 고음비도 예뻐요? 늦으면 안 된다고요? 누구한테요? 무엇이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뒤 구청에서 전화가 왔어요. 주간보호센터 이용이 가능하다고요. 저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혼자서는 버틸 수 없었거든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센터차가 떠나고 집은 너무 조용했어요. 설거지를 하다 말고 멈췄습니다. 문득 벽시계 뒤가 허전해 보였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벽시계를 내렸어요. 뒷판에 테이프 떼어보니 봉투가 있었습니다. 낡은 흰 봉투, 떨리는 글씨로 노상호라고 적혀 있었어요. 누구 손글씨일까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사진 한 장, 비 오는 날, 우산 아래에서 웃고 있는 우리, 사진 뒷면에 4글자, 고운 비 오는 날. 저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고운 비. 그런데 사진 밑에 또 종이가 있었어요. 짧은 문장. 비 오면 창고. 그날 오후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어요. 저는 뛰었습니다. 뒤뜰 창고로. 녹슨 자물쇠. 손톱이 벗겨지도록 당겼어요. 드디어 열렸습니다. 안에는 낡은 여행 가방 하나. 가방 안에는 편지 묶음. 그리고 작은 상자. 상자 위에 글씨가 있었어요. 비가 약속을 데려오면 열어. 편지를 펼쳤습니다. 날짜가 오래됐어요. 20년 전. 어떤 건 30년 전. 발신인은 늘 같았죠. 혜인. 수신인은 상호. 그런데 대부분 붙이지 않은 편지였어요. 첫 편지는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몰랐으면 해서, 그러나 언젠가 알았으면 해서. 잠시 정적. 제가 무엇을 몰랐을까요? 편지 낭독 마이너스 여성성우. 세 번째 편지. 상호야. 만약 내가 이름을 잊어도
비 내리는 날만은 잊고 싶지 않아. 우리가 처음 만난 날, 고운 비가 내렸잖아. 화면 빗방울 매크로 촬영. 저는 눈을 감았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죠. 그럼 고운 비는 추억의 암호였을까요? 그런데 왜 혜인이는 늦으면 안 되라고 했을까요? 네 번째 편지. 혹시라도 너에게 말 못한 일이 있어. 그날 병원에서 들은 말. 나는 겁이 났어. 병원? 어떤 말? 다음 문장을 보는 게 두려웠습니다. 난 있는 병이 아닐 수도 있어. 나는 숨기는 병이야. 다섯 번째 편지. 상호야. 혹시 내가 너를 못 알아볼 때가 오면 믿어줘. 그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야. 너를 지키려는 거야. 나를 지킨다고요? 있는 척이 보호가 될 수 있나요? 설마 혜인이가 일부러 나를 모르는 척 한 걸까요? 왜요? 누구에게서 나를 지키려 했죠? 그날 밤 센터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르신 사모님께서 계속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을요? 이 남자 상호가 아니야라고. 저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혜인이는 저를 보고 놀랐어요. 기사님, 죄송해요. 제가 실수했네요. 실수? 무슨 실수? 차로 돌아오는 길. 혜인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비가 오면 말할게요. 또 비, 또 암호. 나는 물었어요. 무엇을요? 혜인이는 창밖만 봤죠. 약속? 그 주말 실버타운 설명회에 갔습니다. 제도는 친절했지만 조건은 차가웠어요. 입소대기, 비용, 등급, 서류를 앞에 두고 앉아 있을 때였어요. 혜인이가 갑자기 제 손을 잡았습니다. 상호야. 혜인이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2년 만에. 지금 뭐라고? 혜인이는 금세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비가 오면요. 저는 미칠 것 같았어요. 며칠 뒤 장마전선이 왔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듯 비가 내렸죠. 저는 서랍을 열었어요. 그 상자를 눈을 감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열쇠꾸러미, 작은 USB, 도장, 회사 도장, 제 이름이 새겨진. 저는 이 도장을 오래전에 분실했어요. 왜 여기 있죠? 누가 가져왔죠? 혜인이가 찾아서 숨긴 걸까요? 왜요? USB를 꽂았습니다. 폴더 하나. 이름은 고은비. 안에 녹음 파일들. 제목은 간단했어요. 약속일, 약속이, 약속삼. 재생을 눌렀습니다. 상호야. 이걸 듣고 있다면 내가 너를 속였다는 뜻이야. 미안해. 하지만 그래야만 했어. 저는 소파 끝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식었고 목이 말랐죠. 녹음은 계속됐습니다. 혜인 목소리. 너의 도장이 사라졌을 때 난 알았어. 누군가 너를 노린다는 걸. 누군가, 누가. 그래서 난 일부러 있는 연기를 했어. 내 주변을 어지럽히는 사람이 있었어. 가까운 사람. 나를 치매로 만들면 그 사람이 방심하더라. 혜인이는 치매가 아니었던 걸까요? 아니, 완전히는 아니었던 걸까요? 연기와 진짜가 섞여 있었던 걸까요? 내 도장으로 대출을 내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 서류가 이미 돌아다녔어. 나는 그 손을 봤어. 비 오는 날이었지. 상호야. 믿기 어렵겠지만 그 손은 가족의 손이야. 가족? 누구? 아들, 딸, 매형, 며느리? 머리가 하얘졌어요. 나는 증거를 모았어. 혼자서 내가 다치지 않게. 그래서 내 앞에선 멍한 척했어. 미안해.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진실을 말하기 어렵더라.
혜인이는 왜 혼자였을까요? 왜 저에게 말하지 않았죠? 저를 믿지 못했나요? 아니면 저를 믿어서였나요? 혹시 내가 마지막에 한마디만 남길 수 있다면 그 말은 비밀번호일 거야. 그 말을 듣고 서랍 맨 아래 봉투를 열어 마지막 한마디 비밀번호. 그날 밤 전화가 울렸어요. 아들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죠. 아버지, 엄마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세상이 멈췄습니다. 저는 신발을 신었어요. 비가 아직 그치지 않았죠. 병원 복도 냄새, 익숙하면서도 낯선 문을 열었어요. 혜인이는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는 말했어요. 급성입니다. 저는 혜인이 손을 잡았어요. 차갑지 않았어요. 아직 따뜻했어요. 혜인이의 눈이 떴어요. 저를 봤습니다. 오랜만에 또렷한 눈, 그 눈이 제 눈을 붙잡았죠. 그리고 마지막 힘으로 입을 열었어요. 비, 속, 열쇠, 뭐라고, 다시, 제발. 혜인이는 제 손을 꼭 쥐었어요. 고, 운, 그리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오래전 우산 아래의 미소와 같았어요. 입술이 마지막으로 떨렸어요. 약속? 모든 소리가 멀어졌어요. 다음 날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은 위로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아들은 제 옆에 앉았어요. 그는 자꾸 눈을 피했어요. 저는 그 눈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정말 가족의 손이었을까? 조문이 끝나갈 즈음 며느리가 다가왔어요. 아버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녀의 손에는 봉투가 있었습니다. 흰 봉투, 모서리가 젖어 있었죠. 비 때문이었어요. 봉투 위에 두 글자, 약속? 저는 봉투를 잡았어요. 며느리는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어머님께서 비 오면 아버님께 드리라 했어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종이 한 장과 열쇠 하나, 창고, 오른쪽 맨 끝, 금고, 비밀번호는 고음비가 아니야. 고음 마이너스 비야. 저는 장례식이 끝나자마자 집으로 달려왔어요. 뒤뜰 창고, 오른쪽 맨 끝, 거기 금고가 있었습니다. 열쇠로 금고 손잡이를 풀고 비밀번호 고 마이너스 음 마이너스 비. 그러다 멈췄습니다. 혼자 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혜인이의 말이 떠올랐어요. 가까운 사람, 지금 집으로 와라. 아들이 도착했어요. 그의 얼굴에 복잡한 그림자. 도장을 본 적 있냐? 그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무 빨랐어요. 엄마와 무슨 약속이 있었냐? 대답 대신 침묵. 같이 열자. 0-9-0-1. 우리가 처음 만난 날. 9월 1일. D-. 금고가 열렸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 작은 노트. 노트 표지에 손글씨. 상호야. 서류를 꺼냈습니다. 맨 앞장. 대출 약정서. 차용인 이름. 아들의 이름. 아버지. 죄송해요. 왜?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온 세월을 쓸어 올렸습니다. 아들이 말하기 시작했어요. 회사가 무너졌어요. 연대보증을 잘못 썼어요. 제가 바보였죠. 엄마가 알게 됐어요. 아버지를 지키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연기를 했어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붙잡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혜인이의 선택, 아들의 절망, 저의 무지. 우리는 모두 같은 방에 있었지만 서로를 보지 못했던 걸까요? 노트를 펼쳤습니다. 상호야, 범인은 가족이지만 적은 가족이 아니야. 적이 가족이 아니라면 무엇이 적이죠?
적은 제도야. 서류야. 무지야. 서명 한 번이 인생을 베어버리는 칼이더라. 저는 분노했어요. 그러나 허공을 때릴 수 없었죠. 노트 마지막 장. 상호야. 내가 이 노트를 읽고 있다면 나는 아마 곁에 없겠지. 그래서 마지막 한마디를 남겨. 너는 기사님이 아니야. 너는 내 전부야. 그리고 내 인생의 운전대는 아직 내 손에 있어. 저는 울었어요. 한참 울었습니다. 눈물 사이로 한 문장이 도착했죠. 나이 들어도 인생의 주인공은 너 자신이야. 저는 아들과 마주봤어요. 그는 고개를 숙였죠. 저는 그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우린 다시 배울 거다. 돈보다 존엄을, 숨김보다 대화를. 아버지, 제가 갚을게요. 시간도, 돈도, 신뢰도, 같이. 그날 밤 마지막 녹음을 들었어요. 해인 목소리. 상호야. 내가 있는 척할 때 제일 먼저 잊은 건 내 자존심이었어. 창피했거든. 하지만 그걸 내려놓고 나니 더 크게 보이는 게 있었어. 가족. 그리고 당신. 저는 창문을 열었어요. 비 냄새가 들어왔죠. 우리가 처음 만난 그날의 냄새. 저는 속삭였어요. 고음 마이너스 비. 그녀가 알려준 방식 그대로. 여러분, 혹시 지금 누군가를 오해하고 있나요? 혹시 지금 혼자 버티고 있나요? 말하세요. 묻고 또 묻고 확인하세요. 사랑과 제도 사이에 갇히지 마세요. 길은 있습니다. 비가 알려줄 거예요. 화면 빗방울 클로즈업. 다음 날 저는 센터에 갔어요. 상담사에게 말했죠. 연기였던 부분도 있고 병도 있습니다. 우리는 팀이에요. 제도를 배우고 싶습니다. 그녀는 미소 지었어요. 함께 하죠. 우리는 서류를 하나씩 배웠어요. 작은 글씨들을요. 그것들이 칼이 되지 않게요. 여기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다면 이 채널이 누군가의 늦은 밤에 작은 등불이 되길 바라요. 고맙습니다.